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요소들 중에서 미국 금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미국 금리의 과거 흐름과 그 역사인 거죠. 그로 인한 영향이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당장 미국 금리 쪽 흐름은 당분간은 제가 한 1년 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선 이후 올해 한 연말 내년 초까지는 저금리 기조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지 우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왜 미국은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를 계속 해오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고요. 1년 전 영상들부터 저는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 연말 대선 이후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상황으로 조금 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내년 초부터의 흐름은 코로나 백신 등이 개발되는 추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좀 본 이후에 올해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S&P 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였다가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고점인 3230을 뚫고 지금 현재 3270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지금의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을 보면 전고점을 훨씬 넘어서 지금은 1745, 5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에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부양 정책, 즉 금리를 내리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랑 돈을 계속 풀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한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라는 게 이유인 거죠. 이건 이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버렸고요. 얼마 전에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2,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가까이 되죠. 이 정도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을 공동으로 마련을 해서 경기 부양에 사용하겠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로, EU는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유례가 없었던 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아주 파격적인 행보로 바라봐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 약세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달러 최근의 약세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할 얘기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저신용 회사채를 매입을 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매입을 하고 단기 대출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들이랑 이제는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춰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 29일에는 이러한 제로 금리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하고 전념하겠다. 경제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목표 범위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할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파월 의장은 미국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었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원하는 물가 수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이것이 소비, 즉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물가가 적게 오르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한 2% 정도로 잡아두고 2%가 되면 긴축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줘왔었는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물가지수가 최근에 0.4% 해서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중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을 만큼 상승 중이고 전 세계를 보아도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라고 말이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물자산 가격 상승, 즉 실물자산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서 이것이 자산시장에도 반영이 되어서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다면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현재 주식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러한 것에 기인한 게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소비 위축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업이 망하고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럼 또다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러한 악순환을 바탕으로 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돈을 시장에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돈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물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전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말에 위기를 겪어본 기업들은 현재 투자보다는 이럴 때는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느껴왔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 미국의 파이어족이라는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 한국의 동학개미 운동 같은 비슷한 운동이 이제 로빈후드라는 앱 등을 통해서 젊은 층이 주식시장으로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참여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자국 주식이나 투자자산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는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해외 투자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던 거고요. 여기에서 파이어족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이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불이랑 관련된 건 아닙니다. FIRE라고 해서 불이랑 관련된 건 아니고요.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말의 준말로 최근에 이제 욜로 등 이후로 20, 30대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즉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Retire Early,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긱 이코노미 등의 고용시장 안정성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수명은 계속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오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기 싫다라는 젊은 층의 성향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새로운 흐름입니다. 투자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늦어도 40대 초반, 이르면 30대 후반에 퇴직을 해서 약간은 검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고요. 소비를 부추기는 현대사회에 휘둘리지 않고 사소하게 소확행을 느끼면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데 기반을 둔 트렌드입니다. 욜로가 이제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현재를 즐겨라, 그러면서 살아라 라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파이어는 한동안 안 먹고 안 쓰고 하면서 주식, 부동산 투자 등 아니면 차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 만들어진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미리 은퇴를 빨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유행을 했던 욜로랑은 좀 상반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3분의 1 이상이 본인들이 파이어족이라고 대답을 할 만큼 지금 미국 등에서는 엄청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파이어족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지게 됐는데 그 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경기 침체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곳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좀 재밌는 거는 고소득, 고학력자들이 이러한 운동의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 바짝 벌어서 적게 쓰고 모은 다음에 은퇴를 해서 이 아끼는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자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재테크를 하자라는 짠테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여기에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영끌 투자라든가 30대에 주식, 동학개미 운동 등으로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들은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트렌드가 하필 자국보호무역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중인 거죠. 국제공조보다는 서로 자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관세 같은 게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시기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풀려진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 버블이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임계치까지 다다른 상황인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소비를 줄여서 투자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락다운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건데, 살아온 환경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향인지라 비난을 할 수는 없는 트렌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여서 절약을 해서 투자한 투자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다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컬하긴 하지만, 지금 이러한 파이어족이 현재 악순환의 바탕이 되어 간다라는 게 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